두 번째,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구입하는데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는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 중 저평가된 부동산을 잘 찾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기가 찾아왔을 때 아주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전TV의 대로입니다. 9월 20일 미 연준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기서 미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달러를 발행하고 대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6월 이후 3개월 만에 두 번째 동결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작년 7월 기준금리 2.5%에서 1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이자가 2배 늘어나 매우 부담스럽고 이 때문에 월세 수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시중에 흘러나온 돈들을 걷어들여야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3.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합한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2%가 넘어가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싸니까 기업은 돈을 마구 빌릴 테고요. 그럼 투자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막 이루어집니다. 고용 증가는 곧 소득 증가를 말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뭘 하게 되죠? 소비를 합니다. 소비 증가는 물가 상승을 일으킵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미 연준은 올해 안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 시점에 한 차례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5.75%가 되는 겁니다. 내년 말 5.1%, 2025년 말 3.9%, 2026년 2.9%로 각각 예상했습니다. 2027년 장기적으로는 2.5%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고금리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8월 24일에 3.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무려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태까지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내가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2%포인트 차이는 결국 환율 요동, 통화가치 급락, 해외로의 자본 이탈 위험이 큽니다. 해외로의 자본 이탈은 국내 경제를 큰 위기에 빠뜨리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부실 위험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계속해서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위험한 상황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어찌하지도 못하는 살얼음판 상황이라고 합니다. 균열이 생겨 한번 깨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위기 관리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끌에 나섰던 대출자들의 고통은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가계대출 최고치를 찍으면서도 고금리로 높은 이자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몇 달은 견딜 수 있지만 누적이 되면 가게든 기업이든 파산하게 됩니다. 국내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가 3.17에서 7.099% 집계되었고 고정형 금리는 연 3.9에서 6.469%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7%를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아마 올 연말에 상단이 연 7%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월 이자가 무려 2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서울 건물의 수익률은 2%인데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6%라 은행에 넣는 이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건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현재는 3.5%고요. 1년 넘게 계속해서 금리 상승이 있었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가장 낮은 저점을 찍고 여전히 마이너스에
밸런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잠시의 기술적 반등인 데드캣 바운스인지 본격적인 상승장인지는 논쟁이 많습니다. 매수세가 있어야 가격 상승에 탄력을 받겠지만 고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인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대출 금액도 적습니다. DSR 시행 이전에는 DTI를 썼습니다. 이전에 DTI는 대출 이자만 연 소득 대비해서 비율로 따졌다면 DSR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 소득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같은 비율 40% 계산한다면 DSR 대출이 훨씬 적게 됩니다. DSR은 보수적인 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특히 취득세 중과를 조심해야 하고요. 주택수에 따라 중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로 투자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매수세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는 아직은 미지수 상태입니다. 투자 경험상 상승 시기에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른 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올 상반기부터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아주 싸게 주워갈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경매 넘어간 물건은 1년 뒤에 경매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향후 2년 후까지는 경매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금리 때문에 부담스러운 이 시기에 현명한 투자 방향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로 높아진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는 월세 수익의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파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통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구입하는 데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는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 중 저평가된 부동산을 잘 찾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기가 찾아왔을 때 아주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를 고려하세요. 높은 이자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적인 투자는 첫 번째 현금 흐름과는 별개인 겁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하는 동안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도산하게 됩니다. 투자 물건을 견디지 못해 다시 경매로 넘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유했다가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 단기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이상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향후의 금리 전망을 내다봤고요. 계속되는 고금리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